여러분, 조선시대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도화각의 기생, 서량과 글 읽는 소리만 낭낭하던 가난한 선비 이진우의 이야기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됩니다. 진우는 비록 떨어진 도포를 입었으나 그 기계만큼은 소나무처럼 곧은 사내였지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찾은 기방에서 그는 검은고를 타던 서량과 눈이 마주칩니다. 다른 기생들이 돈 많은 한량들에게 웃음을 팔 때 서량은 오직 악보만을 바라보며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서량 또한 문장가로 이름난 진우의 소문을 익히 들었기에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술자리보다 뜨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대의 검은고 소리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도 아첨도 없구려. 어찌 이리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오? 기생의 소리가 맑다 칭찬하시니 송구하옵니다. 선비님의 눈빛 또한 세속의 탐욕이 보이지 않아 제 마음이 다 떨리옵니다. 그날 밤 이후 진우는 매일같이 도화각을 찾았습니다. 까진 돈이 없었기에 그는 술상을 차리는 대신 직접 지은 시구절을 종이에 적어 서량에게 건넸습니다. 서량은 금은 보화보다 그 종이 한 장을 소중히 여겼지요. 기생과 선비라는 신분은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과거길에 오르는 진우와 서량의 눈물.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집안에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죠. 결국 한양을 떠나 경상도 안동으로 내려가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량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사랑하는 정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정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서량은 자신의 머리에 꽂혀있던 옥비녀를 뽑아 진우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팔아 노잣돈에 보태라는 뜻이었으나 진우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비녀를 품에 품고 반드시 돌아오겠노라. 그때는 너를 기적에서 빼내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노라 굳게 약속합니다. 선비님, 이 비녀가 저라 생각하시고 부디 학문에 정진하십시오. 급제하신 날 이 비녀를 다시 제 머리에 꽂아주러 오셔야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서량아, 내 너를 두고 딴 마음을 품는다면 하늘이 나를 벌할 것이다. 부디 몸 건강히 기다려다오. 3년의 기다림, 그리고 끊겨버린 소식. 진우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서량은 수많은 권력자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며 진우만을 기다렸습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서신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우가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세도가의 딸과 혼인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량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진우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나의 선비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의 벽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화각의 행수기생은 이제 그만 헛된 꿈을 깨고 부유한 상인에게 몸을 맡기라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량은 독방에 갇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진우가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한편 안동의 진우는 정말 소문대로 변심한 것일까요? 사실 그는 지독한 병마와 싸우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몰락으로 종이 한 장 살 돈이 없어 서신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서량은 그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진우와 서량의 절망.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진우가 장원급제를 하여 암행어사로 부임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량은 기쁨에 겨워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가마행. 단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엄격한 관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도화각에 들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량을 보고도 모르는 척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서량에게 술을 따르라 명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서량의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3년을 기다린 결과가 고작 이런 멸시와 배신이라니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생주제에 어찌 어사또의 안색을 살피느냐. 내 이름이 서량이라 했던가. 소문만큼 미색이 뛰어나지도 않구나. 어서 술이나 따르거라. 정녕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3년 전 그 약속을 옥비녀를 잊으셨단 말씀입니까? 감옥에 갇힌 서량 마지막 결단. 진우는 서량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관아의 감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이유는 어사또를 모독했다는 것이었죠.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서량은 이제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정인에게 당한 배신은 그 어떤 고문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그의 변심을 원망하리라 다짐하며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감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눈물 어린 고백과 반전.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진우였습니다. 그는 관복을 벗어 던지고 예전의 그 남루한 독포 차림으로 서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도화각 뒤에 숨어 부패를 일삼던 지방 호족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서량을 감옥에 가둔 것 또한 그녀를 호족들의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진우는 서량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았노라고,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서량아,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연극을 해야만 했다. 내 품에 내 비녀가 아직 그대로 있다. 보아라, 단 한 번도 내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비님을 원망하며 죽으려 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 악인들의 심판과 신분을 넘은 승리. 다음 날 진우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정식으로 드러내며 마을의 탐관오리와 서량을 괴롭히던 호족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들의 부정축제한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량의 기적을 파내어 그녀를 평민의 신분으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생 출신의 정실 부인을 수군거렸으나 두 사람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우는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첩을 들이지 않고 오직 서량만을 아내로 사랑했습니다. 서량 또한 현숙한 부인이 되어 진우의 내조를 다했지요. 두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처음 만났던 그 도화각의 달빛 아래를 거닐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분과 배신의 위기조차 꺾지 못한 목숨 건 로맨스. 그것은 단순한 야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서량아, 내 아내가 되어주어 고맙구나. 저 또한 선비님의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